그게 정말 단골 멘트입니다. 이런 거 해줘야 단골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런 말도 했어요. 왜 사모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안경테 화장지에 싸우셨습니다. 이 안경 어디서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타 지역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안경사 협회에서 이런 경우 한 3만 원 정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쭤봤죠. 그랬더니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제껴지면서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나사홈이 흔히 빠가가 됐다고 그러죠.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나사 어렵사리 재생을 시켜드렸죠. 피팅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손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렌즈도 빠지고 다리도 빠져버린 상황에서 거의 재생을 시켜드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피팅을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비용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르신께서 피팅료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오셨을 때는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척두엽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안 아프게 해주고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고 렌즈가 빠졌는데 자기가 억지로 끼워 넣었는데 그걸 제대로 끼워 넣어 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좀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물러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안경사협회에서 지금은 비용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전국의 안경원들에게 다 배포가 된 건데요, 피팅료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만 원 너무 세다, 2만 원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분께서 피팅료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아니 이런 것도 그냥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야 단골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단골 멘트입니다. 이런 거 해줘야 단골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런 말도 했어요. 왜 사모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세요? 제가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모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완벽하게 나의 말이 그 사람 마음 스펀지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싹 흡수가 되는 느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막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눌하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완벽하게 흡수가 되게 하는가, 그게 이제 말을 잘하는 것이죠.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는데 사마리아인 여자가 왔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 이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식을 자기 자식한테 줘야지 걔한테는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주인들이 걔한테도 먹을 걸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예수의 마음 펀지에 흡수가 된 거예요. 말을 정말 잘한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제가 썼던 서비스 관련 책에도 이 일화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약간 0.1% 정도 뭉클한 게 있어요. 제 음성이 약간 떨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너무 그 여인이 말을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겸손하면서도 상대방 말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가끔은 주인이 걔한테도 먹을 걸 줍니다. 꿀꿀이죽 같은 그런 먹을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것도 이렇게 먹다가 가끔 던져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선생님의 그 능력을 자기가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자기 자식한테 좀 써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게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이다. 제 마음에 심금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거죠. 현악기를 울리면 떨리잖아요. 뭔가 마음의 악기가 튕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의 악기가 바로 심금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심금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심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을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시네요, 이런 말은 심금을 울리는 게 아니에요. 반발심만 더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
시작되는 거죠. 부부 시간에도 그렇고 심금을 어떻게 울릴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2만 원만 주겠다라고 하는 그분 하시면서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해줘야 단골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저 인정을 해줘야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선생님께 뭐하러 그런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이런 안경원에도 가고 싶고 저런 안경원에도 가고 싶고 그런 건데 제가 무상으로 해드렸다는 이유로 거기 가지 말고 저에게 오십시오 라는 부담 뭐 구속 그걸 뭐하러 지우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안경사협회에서도 비용 청구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말도 맞네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심금이 울린 거죠. 수긍을 하셨다는 거니까. 이 매장에서 고객하고의 드라이한 관계인데 뭐 얼마나 목소리가 들릴 정도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크했던 남자분이셨는데 그 정도 수긍했다는 거는 마음 스펀지에 잘 스며들어 흡수가 확 되었다 순간적으로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깨달았어요. 심금이라는 게 뭔지, 심금을 울린다는 게 뭔지. 유튜브를 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애정의 유튜브입니다. 아유 이놈의 유튜브. 그러다가도 아 그래 유튜브 때문에 내가 많이 배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유튜브가 저라는 미꾸라지가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